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차트를 보다가 공부한 매수 타이밍이 딱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처럼 주요 저대를 돌파하고 종가 마감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가서 급락하고 결국 손절로 끝난 적 말입니다.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하나, 거래량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트 패턴만 보고 모양이 예쁘니까 진입했지만 실제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즉 거래의 힘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읽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캔들 모양 같은 차트 패턴과 아까 보신 지지선, 저항선 같은 눈에 보이는 모양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움직임 안에 실제 힘이 실려 있는가입니다. 그 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와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데이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한다면 이는 진짜 힘을 가진 상승이고, 반대로 상승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채 오르는 움직임이라면 허약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턴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세력이 개인을 유인하기 위해 던진 미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거래량이 어디서 터져야 진짜 신호인지, 둘째, 추세 강도와 반등 직전의 숨고르기를 거래량으로 판별하는 방법, 셋째,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매매 전략을 실제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란 무엇일까요? 트레이딩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세력은 허수 주문으로 호가창을 흔들 수 있지만 거래량은 실제 체결된 기록이기 때문에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거래량을 보면 시장의 진짜 움직임, 즉 세력의 의도를 명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세력이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시작했고 언제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또 어느 지점에서 개인에게 물량을 넘겼는지까지 모두 거래량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거래량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읽을 수 있다면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력의 발자취를 따라 트레이딩이 가능해집니다. 또 많은 보조 지표들이 실전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후행성에 있습니다. 가격이 움직인 뒤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한 발 앞서 나간 뒤 신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다릅니다. 거래량은 세력이 먼저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선행 신호입니다. 세력이 진입하면 반드시 자금이 들어오고 그 흔적이 거래량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볼 줄 아는 트레이더는 가격이 움직이기 전의 전조 현상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이처럼 거래량은 선행 데이터, 즉 가격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캔들의 모양보다 거래량의 변화를 먼저 봅니다. 거래량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추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거래됐는가를 넘어서 지금 시장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그 방향이 힘의 크기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는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거래량도 조용합니다. 세력도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거래량이 점차 늘고 캔들이 길어지며 가격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상승 추세의 전환점, 즉 세력이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거래량의 변화를 읽을 줄 알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 매수세가 약해지고 세력이 매도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때는 욕심을 버리고 익절 또는 포지션 축소가 현명한 판단입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언제 사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나와야 하는가도 알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거래량 순환 사이클입니다. 하락이 시작될 때 거래량은 폭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고 시장의 공포가 잦아들면 다시 거래량이 늘며 반등이 시작됩니다. 즉 폭발, 소강,
재폭발의 패턴이 시장의 리듬을 만들며 이를 읽을 줄 알면 방향 전환의 타이밍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진짜 강한 움직임에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가격이 오르며 거래량도 증가하면 세력 자금이 유입되는 의도된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이는 상승의 에너지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수세가 점점 줄며 세력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는 명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줄어든다면 하락세가 힘을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락세의 힘이 줄어들 때는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매수 기회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승장은 직선이 아닌 파도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 기간인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이 구간이 단순한 눌림목인지 하락 전환의 시작인지를 거래량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눌림목은 세력의 쉬어가기일 가능성이 높고,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락한다면 이는 매도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상승 재개의 신호입니다. 이 타이밍에 진입하면 리스크는 낮고 수익 잠재력은 높게 됩니다. 결국 거래량의 저점은 곧 세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발자국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돌파의 식별입니다. 거래량은 돌파 구간에서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처럼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것처럼 보여 매수했지만 얼마 후 되돌리며 손절로 끝난 경우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돌파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돌파라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실제 매수세가 대거 진입합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미미하다면 세력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올려 개인을 유인한 뒤 물량을 던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즉, 돌파 구간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시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돌파 전략은 선을 뚫었다는 모양에만 집중하지만 그 순간 거래량이 함께 터졌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전략에서도 밴드를 타고 상승하는 듯 보이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세력의 힘이 빠진 거짓 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한 돌파는 곧 손바뀜이 활발히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약한 세력이 빠지고 강한 세력이 들어오며 시장의 체력이 새로 충전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세력이 본격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진입한 트레이더는 추세 초입부터 탑승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론을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량 지표를 기반으로 한 매매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트 아래에서 보는 기본 거래량 막대는 그날의 거래 규모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거래량이 점점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흐름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보다 중요한 건 거래량의 방향성과 변화의 흐름이며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입니다. 차트 상단 지표 메뉴에서 볼륨 오실레이터를 추가하고 색상을 눈에 띄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의 단기 이동 평균과 장기 이동 평균의 차이를 계산해 거래량이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단기 거래량이 장기 거래량보다 많아지면 시장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이고, 반대로 줄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석은 중심선인 0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실레이터가 0선 아래에 있다면 시장 에너지가 약하고 횡보나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0선 위로 상승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강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지표는 단순한 거래량의 크기가 아니라 시장 모멘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상승 추세에서 오실레이터가 함께 높아지면 매수세가 유입된 건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오실레이터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제 매도세가 강한 하락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실레이터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면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가격은 오르지만 오실레이터가 하락한다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매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익절이나 포지션 축소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지지되었던 자리에서 오실레이터가 급등한다면 이는 강한 매수세 유입 신호입니다. 즉 지지선 확인과 거래량 모멘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구간은 세력의 재진입 가능성이 높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볼륨 오실레이터 하나만으로 매매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지표는 거래량의 강도를 보여줄 뿐 그 거래가 매수 중심인지 매도 중심인지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MFI처럼 거래량의 방향성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와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안내해드릴 지표는 머니플로우 인덱스입니다. MFI를 차트에 추가하고 보기 편한 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FI가 8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매수세가 과열되어 조정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20 이하라면 과매도 구간으로 매도세가 과도해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지표는 겉보기엔 RSI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거래량 반영 여부에 있습니다. RSI는 오직 가격의 변화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실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MFI는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즉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흐름과 강도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진짜 심리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RSI가 모양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MFI는 실질적인 힘, 즉 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MFI는 단순한 가격 신호가 아니라 거래량이 뒷받침된 진짜 움직임을 판별하게 해주며 보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가 이중천장 패턴을 만들며 MFI가 80 이상으로 치솟았다면 시장이 이미 과열 상태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자금 유입이 한계에 다다른 구간으로 하락 반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때는 매도 전략이나 익절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강한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MFI가 20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선을 회복한다면 이는 과도한 매도로 인해 눌렸던 시장에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과매도 해소와 함께 거래량이 실린 진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매수 진입 근거로 활용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즉 MFI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자금의 유입과 유출 타이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MFI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은 시그널로 시장의 전환점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캔들의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데 MFI의 고점이 오히려 낮아진다면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겉으로는 상승세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고점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강한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MFI가 20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선을 회복한다면 이는 과도한 매도로 인해 눌렸던 시장에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과매도 해소와 함께 거래량이 실린 반등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매수 진입 근거로 활용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즉 MFI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자금의 유입과 유출 타이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EMA는 단순한 평균선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심리를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 차트에 200EMA를 추가해 보기 편한 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00EMA가 우상향하면 시장은 장기 상승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하락이 오더라도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EMA가 우하향 중이라면 시장은 이미 장기 하락 흐름에 있으며 반등이 나와도 단기 매도세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00EMA는 시장이 기울기를 통해 세력이 어느 방향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도구입니다. 또한
200EMA는 실제 매수 매도 세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 레벨이기도 합니다. 캔들이 이 선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형성하는 이유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200EMA를 공통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은 단순한 평균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집중되는 핵심 전쟁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볼륨 오실레이터, MFI, 200EMA 세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실전 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지표는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의 추세를 통해 시장 에너지의 강도를 보여주고 MFI는 그 에너지가 매수세인지 매도세인지 방향성을 알려주며 200EMA는 전체 시장의 장기 추세의 방향과 지지, 저항 구간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단순한 진입 신호를 넘어 추세의 방향, 에너지, 타이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FI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더 낮아지는데 MFI 저점은 높아진다면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가격이 200EMA 위에 있거나 돌파 후 안착했는지를 봅니다. 이 구간은 시장이 단기 반등이 아닌 상승 프레임에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오실레이터가 상승 중인지, 즉 거래량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면 세력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구간이므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그 시점이 캔들 종가에서 매수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전략은 MFI 하락 다이버전스부터 확인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더 높아지지만 MFI 고점이 낮아진다면 매수세가 약해지고 세력이 물량을 분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가격이 200EMA 아래에 위치하는지 봅니다. 이는 시장이 이미 하락 추세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반등이 나와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오실레이터가 상승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면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본격적인 하락 파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시점에 캔들 종가에서 매도 진입을 합니다. 진입 이후 움직임을 확인하면 급락이 나와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량의 의미와 해석하는 법,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를 함께 사용한 매매 전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